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출 채권부터 볼게요. 여기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낮은 급수에서 다 배웠던 얘기죠. 그래서 정리만 하고 가십시다. 새로 배울 게 아니고. 자,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크게 보면 외상 매출금 그리고 두 번째가 받으러움. 두 개를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고 보고를 하죠. 자,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말 자주 나오는데 그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니?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가방을 파는 거. 경상적이라는 얘기는 늘 항상 이란 얘기고,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로 판매 기업이라면 상품 매출 거래, 제조 기업이라면 제품 매출 거래를 말합니다. 외상 매출금 이미 수없이 들었죠. 낮은 급수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돈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언제까지는 받아야 돼요? 당좌자산이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으면 외상 매출금. 반대가 뭐예요? 외상 매입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그 다음에 받으러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 반대는 지급어음. 어음상의 의무. 그리고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해야 되겠죠. 혹시 시험에서 만기를 주지 않으면 다 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 다 어음 발행하면 뭐 만기가 언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혹시 빠지고 나오면 만기가 1년이 넘치려면 아주 긴 거니까 장기가 되려면 자 여기서 팔았지요? 만기가 요 안에만 다 떨어지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날짜 세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 물건 팔고 1년 쉬었다가 이렇게 팔면 누가 물건 팔겠어요? 자선사가 파는 돈도 아니고. 그래서 다 만기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단기라고 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음의 배에서. 자, 이렇게 이제 어음을 받으면 사라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추심, 위임, 배서. 두 번째가 배서 양도. 세 번째가 어음의 할인. 이렇게. 받으러 오면 없어져요. 이렇게 받아놨던 게. 추심, 위임, 배서는 뭐예요? 돈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대금 회수를 은행에다 요구합니다. 어음 뒷면에다가 서명하고 은행에다 줘요. 자, 이렇게 어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아니니까 받을 어음을 바로 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추심료가 먼저 나가면 그것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만기에 추심이 됐다가 통보가 되면 그때 이제 보통 예금에 돈 집어넣고 돈이 다 들어오지 않고 일부가 빠지고 들어오더라. 그게 추심 수수료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수수료, 비용 또는 뭐 지급 수수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추심, 위임, 배서. 배서 양도. 자, 어음 만기일 전에 어음의 권리를 남한테 떠넘겨요. 그러니까 배서 양도한 시점에 바로 받을 어음을 없애버리고 권리가 나로부터 상대방으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내가 무슨 뭐 외상대금을 갚아야 되는데 외상 매입금을 주는데 내가 직접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걸 떠넘긴다. 배서 양도에서. 그러면 받을 어음 빼내시고. 그 다음에 어음 할인. 만기일 전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어음을 넘기고 할인받아서 돈 받는 거죠. 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걸 매각거래로 볼 거냐 차입거래로 볼 거냐. 매각했다는 얘기는 내다 판 걸로 보겠다. 매각거래로 보면 어음상의 권리가 없어지고 그거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차입거래로 보면 어음을 담보 잡히고 돈 꼬은 거니까 받을 어음을 바로 빼내는 게 아니라 그냥 통장에 돈 들어오고 할인료가 나갔다 그러면 이건 진짜로 이자 비용 처리하고 어음 담보 잡히고 돈을 땡겨서 쓰는 거니까 이건 차입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단기 차입금 이렇게. 그 얘기 다 들어봤던 얘기죠. 매각거래면 나로부터 권리가 넘어가는 거니까 받으러 오면 바로 빼고, 차입거래면 은행에 어음은 가 있지만 어음을 담보 잡히고 돈 꼬은 거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고,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요것만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할인료 계산하는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네요.
뭐 어음이 100만 원짜리다. 은행에서 적용한 할인율이 연 10%다. 그러면 전체 뭐 365일 중에 며칠을 갖다 쓰느냐, 뭐 90일 갖다 쓴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월수로 계산하라 그러면 12월 달 중에 뭐 3개월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써 있네요. 전체 사례 한 번만 보십시다. 여러분 급수에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미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자, 받으름 40만 원이 만기일에 추심돼서 추심료가 빠지고 통장에 들어옵니다. 추심돼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받으러오면 권리가 없겠죠. 없애고. 돈은 추심료가 빠지고 39만 원만 들어온대요. 이때 쓰는 이름은 수수료, 비용 또는 뭐 지급 수수료. 판매비와 관리비 쓰시면 돼요. 영업의 비용 쓰는 게 아니라 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6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창제상의 발행에 약소금을 배세양도합니다. 자, 갖고 있던 받으름을 배세양도한대요. 금액은 60만 원, 40만 원짜리 약소금, 외상 매입금 갚는데요. 60만 원 하나 배세양도하고 그 다음에 잔액은 현금으로 준대요. 20만 원. 이게 배세양도, 추심이인배서. 그 다음에 어음 할인. 서울은행에서 할인한대요. 매각거래로 처리해라. 그럼 받으러오면 바로 빼시면 되죠. 받으러옴 50만 원짜리. 할인료 2만 원이 빠지고 당좌예금 계좌로 들어온대요. 당좌 48만 원 잡고 벌어지는 2만 원 할인료는 뭐라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자 비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을 할인료 빼고 차입거래로 처리하래.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차입거래니까 받으러 빼내는 게 아니에요. 어음상의 권리 의무가 아직까지 나한테 있으니까 그냥 차입금. 기간이 짧으면 단기 차입금. 금액은 똑같은 문제네요. 똑같은 숫자. 돈은 당좌 예금에 들어오고 48만 원. 이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쓰는 게 아니죠. 이자 비용 처리하십니다. 2만 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례. 다 밑에 급수에서 이미 다 배웠던 얘기입니다. 자, 매출 채권 연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매출처 동일 가구와 1월 31일 현재까지 거래분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이 전액 다음과 같이 회수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저랑 회계 2급, 1급 하셨으면 다 아실 텐데 교재에 금액을 이렇게 가로 열고 원 단위로 표시해 주는 것은 실제 시험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내느냐? 실제 데이터가 깔려 있겠죠. 거래처 원장을 찾아가지고 이 금액을 적어 놔야 돼요. 본인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책에 이렇게 적어 드렸고 회계 2급, 1급 하셨으면 장부조회해서 거래처별 원장 가서 동일 가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을 찾았더니 5,500이더라 라는 출제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알아냈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대요. 자, 외상 매출금 없앨게요. 예, 채권이었으니까 거래처를 걸어서 이렇게 이름을 걸어서 찾아서 빼시면 돼요. 금액은 5,500.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데 안 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은 없지만 감점 정도 됩니다. 한 문제 3점씩이니까 돈 받을게요. 400은 내년 만기 약소금 받았어요. 차변에 이 채권이 상거래 채권이니까 똑같이 거래처를 플러스키 누르고 복사 받습니다. 또는 숫자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온대요. 보통예금 여기는 이렇게 복사가 되면 이건 거래처가 걸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셔도 되고 보기 싫으면 스페이스바로 지우거나 복사되고 싶지 않으면 오른쪽 화살표로 건너뛰시면 돼요. 저는 꼭 걸어야 되는 거래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지우도록 할게요. 2일자 보겠습니다. 외상으로 판매한 물품대 110만원 중에 60은 현금, 나머지는 어음. 자, 외상 판매 물품대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고 거래처 역삼. 자, F2키 눌러가지고 거래처를 찾을 수도 있고요. 자,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걸고 입력한다는 걸 배우셨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름 두 자리 치고 찾는다는 걸 배우셨으니까 제가 할 때마다 이름을 치지는 않겠습니다. 거래처에 숫자를 이렇게 심어놨으니까 3,
4, 5. 그래서 100, 1, 2, 3, 4, 5 이렇게 쉽게 빨리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삼이면 103번 이렇게 치도록 할게요. 매번 이름 치고 그러면 시간 낭비니까 110만 원입니다. 자, 현금으로 60 받았대요. 현금 오른쪽 화살표 건너뛰고 아니면 뭐 복사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5월 30일짜리 받으러 거래처 여기 걸려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설마 세무이급 하시는 분이 하면 안 되겠지. 이 회사의 회계연도는 19년이니까 12월 말이죠.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오늘 날짜가 2월 2일이지 않느냐. 2월 2일인데 다음 연도 5월 거면 1년이 넘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날짜 계산은 이날부터 하는 거예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매출처 대우물산 1월 31일까지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이 다음과 같이 전액 회수됩니다. 외상 매출금 5번째 회사 걸게요. 돈 받습니다. 사전 약정에 의해서 50만 원을 할인합니다. 매출 할인이죠. 무슨 매출인데? 제품 매출처라고 있으니까 제품 매출의 매출 할인을 찾아야 돼요. 옆에 제품 매출이라고 붙어 있는 거. 금액은 50. 그리고 400은 대우물산 발행의 약속금, 만기는 내년 1월 13일이네요. 받으러 거래처 똑같이 걸고. 그리고 잔액은 보통 예금 계좌. 이렇게 복사받고 가만히 놔둬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보기 싫으니까 지울게요. 4번 동일 가구에 대한 받으럼 1,000만 원을 당사 거래은행인 가나은행에 추심 의뢰합니다. 당일 추심료 3만 원 빼고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어요. 추심 의뢰해서 받으럼이 돈 들어왔다니까 받으럼을 빼면 되겠죠. 동일 가구 거 뺍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추심 수수료는 800번대에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3만 원. 그걸 뺀 것이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당좌 예금을 증가시켜주면 되겠네요. 5번째, 한이물산에 미지급한 신문 광고료 300. 신문 광고료를 미지급했나봐요. 요거를 거래처 역삼기기에서 상품 외상 판매 대금으로 받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받으러이란 얘기네요. 이거를 떠넘겨 줍니다. 배세양도입니다. 미지급금 잡혀있는 금액 300을 없애고 돈을 주는데 갖고 있던 어음을 떠넘기네요. 이 어음의 거래처는 역삼이었어요. 역삼을 걸어서 빼주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죠. 6번 매입처 한이물산의 외상 매입금 4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결제합니다. 외상 매입금 없앨게요. 거래처 두 번째 400 돈 줘야 되겠죠. 100은 매출처 역삼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 받으럼이란 얘기네요. 역삼을 걸어서 빼주고 100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매출처 동일 가구의 외상 매출금 전액을 장부 조회해서 1,700이라는 걸 알아내야 된다는 뜻이겠죠. 약속어음으로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약속어음으로 회수했고 회수한 약속어음을 제1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7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당좌 예입한대요. 그리고 매출채권을 매각거래로 처리하고 어음 회수와 매각거래를 각각 분리해서 하랍니다. 그럼 일단은 외상 매출금 전액을 약속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거래처 동일 가구를 걸어서 금액 1,700을 없애고 차변에 받으러음 동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요 어음을 다시 매각거래로 할인한대요. 동일 가구 플러스 키 누르고 또는 숫자 100일 누르고 1,700 없애고 매각하는데 할인료가 70만 원이 빠지고 들어왔죠.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이 70만 원
그리고 전액 당좌 예입했다는 얘기는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할인에 대한 얘기네요. 8번 보겠습니다. 한의물산에서 받은 받으러옴 5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에서 할인합니다. 할인료는 4164원. 할인이자와 미납된 적금 1회분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좌 예입했대요. 매각거래 받으러옴 빼란 얘기겠죠. 거래처 걸고. 금액은 50인데 할인료, 매각거래 할인료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4164. 그 다음에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미납된 적금 1회분이 들어간대요. 이렇게 차변에 정기 적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1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예입, 당좌 예금 통장이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9번째, 동일 가구로부터 받은 받으러옴 3천을 할인합니다. 할인료 빼고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옵니다. 매각거래를 처리하고 할인료는 연 9%이고 할인 후 만기일까지 기간은 50일이다. 지금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금액을 직접 계산하라는 얘기네. 대변에 받으러옴 거래처 걸고 금액은 3천짜리.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 계산해야 되겠죠. 금액은 3천 곱하기 할인율이 9%. 연 9%니까 곱하기 365일 중에서 50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69, 863 뭐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고 다 무시하시면 돼요. 요 금액을 직접 계산하라고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369, 863 그리고 나머지가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옵니다. 당좌 예금의 증가 29630 137